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편입물리를 한번 해설을 해볼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수능이나 아니면 수시로 대학을 가면 좋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누구나 다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입이란 제도를 또 알아보게 될 건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급하게 이제 이 영상을 봤겠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는 편입 접수가 12월 초에 있어요. 11월 3일이나 12월 5일까지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 시험 보는 거는 12월 말에 31일쯤에 작년에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시간이 좀 있어요. 3달 정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3달 동안 편입을 준비할 때 문제 난이도가 어떤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맛보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문항뿐만 아니라 해설까지도 쌤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항에 대해서 더 궁금한 친구들은 이제 웹사이트 와가지고 강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이거 물리원에서 다들 익숙하시죠? 핵분열 반응식이래요. 핵분열 반응식. 그래서 이거 뭐야?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지금 넣은 거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합쳐졌다가 뭐를 하는 거야? 분열을 하는 거죠. 분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분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분모 분자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를 더해. 그럼 얼마 나와? 233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분모 더해요. 그러면 92 나오죠. 자, 그러면 236에서 빼면은 30이 나오죠. 자, 그러면 30이 되려면은 이거 뭐야? 중성자가 몇 개? 3개 있어야 되겠죠? 아하, 그럼 답 몇 번?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정지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대요. 자, 그래서 정지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상대론적인 총 에너지가 3mc 제곱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상대론적 총 에너지다가 밑줄. 자, 상대론적 총 에너지가 뭐야? 요거 정지 에너지에다가 뭐예요?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의 합이죠. 운동 에너지의 합. 자, 그래서 상대론적 총 에너지의 값은 얼마냐? 요거는요, 정지 에너지 MC 제곱에다가 뭐 한 거야? 로렌츠 인자 감마를 곱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냥 단순 계산이란 말이야. 안 어려워요. 하나도 사고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도 사고력을 요구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3MC 제곱은요, MC 제곱에다가 로렌츠 인자 뭐예요?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나누기 C제곱이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MC제곱 없애. 그 다음에 제곱을 취해. 그럼 9는 1 마이너스 V제곱 나누기 C제곱 분의 1이 된단 말이야. 요까지 이해됐죠? 이거 풀어. 그러면은 1 마이너스 V제곱 나누기 C제곱 이퀄 9분의 1이 되니까 C제곱분의 V제곱은 9분의 8이 되죠? 아하, 이거는 바로 해볼게. V는 얼마야? 3분의 2 루트 2C가 되겠죠. 단 몇 번? 1번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야, 이거는 좀 생긴 게 어렵게 생겼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의 파동함수. 아무튼 바닥 상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파동함수가 중요해요. 자, 파동함수에서 중요한 게 항상 뭐였어? 푸사이였죠. 푸사이. 그래서 푸사이 값이 뭐냐? 푸사이 값은요 A0 2분의 3분의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R 나누기 A0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4파이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지금 질문한 게 뭐예요? 아래 기대값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야. 기대값. 여러분, 기대값의 정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식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요. 왜냐면 그냥 공식이란 말이야. 공식이야. 그냥 공식. F는 MA처럼 그냥 기대값 공식이야. 자, 그래서 기대값 공식이 뭐냐? 기대값은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취하겠다. 그래서 지금 푸사이, 그 다음에 곱하기 R, 곱하기 푸사이의 혈내 복소수, 그 다음에 DV. 요게 공식이란 말이야. 그냥 공식이야, 공식. 자, 그래서 적분만 해주면 돼. 인테그랄 무한대부터. 자, 그래서 그냥 복소수가 없으니까 푸사이의 제곱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푸사이의 제곱을 하면은 4 나누기 A0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R 나누기 A0 곱하기 4파이분의 1 dv란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길이를 r로 바꿨다 보니까 v를 r로 바꿔야 돼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바꾸냐? 이것도 다 풀이법 배웠었죠. 미적분학 할 때. 자, 쌤이 어떻게 알려줬었냐? 자, 부피는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니까 dv는 뭐야? dv는 4파이 r 제곱이란 말이야. 그쵸?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자, 없앨 수 있는 거 없애보자. 자, 4파이 없애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개수가 있고요. 그러면 하나씩 빼보면은 A0에 세제곱,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 R 하나 빠져있죠. R, 그 다음에 R이 또 있나요? R이 지금 그쵸. R제곱 있죠. R제곱, R세제곱,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2R A0 DR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식이 뭐야? 요거 무슨 형태야? 감마함수죠? 감마함수. 자, 이렇게 복잡한 함수에서 감마함수를 써야 될 때 이거 수학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요? 자, 요 놈을 뭐 해야 돼? 요 놈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쓰기 위해서 치환적분법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t는 마이너스 2r 나누기 a0로 바꿔봐. 자, 근데 이제 마이너스 감마함수죠? 자, 마이너스 감마 함수니까 이렇게 바꿔보자. 자, 그러면 dt는 2 나누기 a0 dr이 된단 말이죠. 그럼 dr은요 2분의 a0 dt가 되겠죠. 자, 그럼 끝났네. 이거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a0의 세제곱 4 0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r 값은 뭐였어? r은 2분의 a0 t였죠. 요 놈하고 요 놈을 대입을 할 건데,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a0의 세제곱 8, 그 다음에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t 곱하기 2분의 a0 dt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은요, 자, 지금 날라가는 게 요거하고 요거 날라가고 요거하고 요거 하면 16이니까 4로 나누면은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 답은요 a0 나누기 4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t 세제곱 2의 마이너스 t dt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개수가 뭐예요? 세제곱이니까 n이 3이죠. 그래서 3팩이 된단 말이야. 자, 3팩은 6이죠. 그래서 4분의 6a0니까 요거는 2분의 3 a0가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 몇 번? 5번이 되겠죠. 그래서 복잡해 보이더라도 그냥 정의에다 넣은 다음에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n개의 이원자 분자로 이루어진 이상 기체가 있다. 그리고 이 기체의 온도 T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부피가 2배가 되도록 등온팽창을 시켰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PV 그래프가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등온선 T가 있어. 그래서 처음 부피는 V이고 그 다음 부피는 2V야. 이때 요 한 일의 양을 구해보래. 자, 그럼 여러분 등온 과정에서 한 일의 값이 얼마야? 한 일의 값 W는 nRT ln 나중 부피 처음 부피란 말이야.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볼츠만 상수의 형태로 나타내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nkb t ln 나중 부피 나누기 처음 부피니까 2가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온도는 T고 이제 n 값만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요 이원자 분자의 자유도가 5니까 n 값은 2분의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2로 나눠줘야 되니까 자유도를. 자, 그래서 왜냐면 이원자 분자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암기 사항이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은 2분의 5 kBT ln 2가 돼요. 답 몇 번?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냥 2분의 5 nkBT ln 2.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라지 m으로 같은 두 물체 A하고 B가 서로 D0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제에 있다. 자, 그래서 두 물체 A하고 B가 있는데 요 두 놈이 처음에 D0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리고 서로 이제 중력이 있잖아. 뭐가 있다고요? 중력이 있죠. 중력이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처음에 정제에 있대요. 요 상태에서 서로를 향해서 운동을 하고 두 물체 사이 거리가 얼마가 됐다? 나중에 D가 됐대요.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D가 됐대요. 자, 이때 A가 바라본 B의 속력을 구해봐라. 자, 그러니까 이건 뭐야? EV를 구하라 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주에서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 에너지 보존이 되겠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첫 번째 에너지 보존. 두 번째가 뭐야? 바로 외부의 힘이 없으니까 운동량 보존도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엮으면 답이 무조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식을 세울 거냐?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량 보존. 자, 그러면 처음에 이 두 놈 사이에 운동 에너지는 0이고요. 두 놈 사이에 위치 에너지 차이가 얼마냐? 마이너스 D0분의, 그 다음에 두 놈의 질량이 똑같다라고 나와 있나요? 라지 M으로 똑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G, M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M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2분의 1 MV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B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D분의 G M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량 보존을 써보면은 얘네들이 서로 다가질 때 외부에서 힘을 안 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까워지는 거죠. 그냥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을 써보면은 MV AB. 그래서 MVA 이거는 A 거. 얘는 오른쪽 가고 있죠. 그다음 B는 MVB죠. 얘가 얼마 나와야 돼? 처음이 0이죠. 아하, 그러니까 VA하고 VB는 똑같으니까 그냥 V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에너지 보존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요거는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 자, 결국에는 얘는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V제곱이 되니까 그냥 MV제곱이 될 건데 여기서 M을 날려버려. M 하나 날려버려. M 하나 날려버려. 아하, 그러니까 V제곱은요 G, M, 그 다음에 D 분의 1 마이너스 D 제로분의 1이 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V는 얼마가 나와? G 루트 GM D분의 1 마이너스 D 제로분의 1이 되는데 요거의 몇 배? 2배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니까 2배를 취해주면 답 몇 번? 5번이 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요 정도면 할만하죠? 그 다음 6번. 자, 이번에는 빛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뜬 상태에서, 그러니까 들뜬 상태죠. 네, 들뜬 상태에 있는 입자 A가 바닥으로 전이하면서 파장이 람다인 광자를 방출하겠대요. 자, 그러니까 전자의 전이인 거죠. 전이인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원자핵이 있고 요 주위에 그냥 보호의 원자 모형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입자 A라는 전자가 있는 건데 얘가 아래쪽으로 전이를 하면서 이렇게 빛을 내보는 거죠. 빛. 근데 이 빛을 우리가 광자로 또는 그냥 파장으로 뽑자. 그냥 빛의 파장이 얼마다? 파장이 람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상이 지구에서 멀어지는 은하에서 동일하게 발생했을 때, 자, 이거 보니까 뭐예요? 이거 혹시 도플러 효과인가? 이런 생각 들죠? 네, 역시나 도플러 효과가 되겠고, 그래서 람다 지구 나누기 람다 이제 발생, 요거의 비율이 얼마였냐? 루트 1 플러스 베타 나누기 1 마이너스 베타, 요 공식이었죠? 근데 요게 지금 몇 배다? 3분의 4배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것만 풀면 된단 말이야. 그럼 뭐 하시면 돼? 제곱을 풀면 되겠죠? 제곱 풀면은 1 플러스 베타 나누기 1 마이너스 베타는 9 나누기 16이 된단 말이야. 자, 이거 풀면은 9 플러스 9 베타는 16 마이너스 16 베타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7은 25 베타가 되니까 베타는 25 나누기 7. 자, 그러니까 답 몇 번?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된다? 공식을 잘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잘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7번. 자, 정지위성 A하고 B가 행성 PQ를 공전하고 있대요. 자, 정지위성 뭐예요? 정지에 있는 위성 아니죠. 우리 수평면에 정지에 있는 위성이 아니라 지구에서 봤을 때 나하고 이런 회전하는 속도가 똑같아서 지구에서 봤을 때 쟤를 봤는데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정지위성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행성 PQ가 있대요. 행성 PQ가 먼저 있고요. 요 주위를 정지위성 A와 정지위성 B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Q의 질량은 P의 질량의 2배래. 그래서 P의 질량을 라지 M, Q의 질량을 E 라지 M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위성 B의 주기는 A의 주기의 2배이다. 그래서 B는 ET, A는 T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이 반지름의 비율을 질문하고 있어요. 자, 이거 딱 보자마자 뭐야? 주기의 비율을 주고 반지름의 비율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뭐야? 조화법칙, 케플러 몇 법칙? 3법칙이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쉽게 외우라 했어? 주기의 제곱은 반지름의 세제곱이다. 다시 한번 보다. 주기의 제곱은 반지름의 세제곱이다. 그쵸? 이렇게 단어수로 외우라고 했죠. 단어수. 주기 2글자, 반지름 3글자.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주기의 제곱은요 4파이 제곱 나누기 gm 반지름의 세제곱, 이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4파이 제곱은 똑같고 중력 상수 똑같으니까 결국엔 우리가 궁금한 r 세제곱은요 뭐에 비례하냐? mt 제곱에 비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rb 나누기 ra의 세제곱의 비율을 보게 되면은, 자, 질량의 비율은요 2배가 되겠고요. 주기의 비율도 2배가 되니까 제곱하면 4배, 8배가 되겠죠. 따라서 ra분의 rb는 몇 배? 2배가 되니까 답 몇 번?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그냥 문제 해석 잘하고 공식만 잘 고르면 답이 술술술술 풀리죠. 8번 문제 봐봅시다. 자, 8번 문제. 자유낙하하던 물체가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원점이다. 자, 자유낙하가 뭐예요? 자유낙하 개념 꼼꼼히. free.
뭐가 free예요? 처음 속도가 0인 게 바로 자유낙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처음 속력이 얼마다? 처음 속력은 얼마다? 0이라고요. 그냥 쉽게 설명해서 그냥 정지라고, 정지.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냅뒀더니 원점으로 간대. 그리고 물체가 낙하하던 도중에 두 부분으로 팍 분리가 됐대. 그래서 질량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은 60,240에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부분 좀 더 뭔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낙하한 지점을 B라고 할 때 B가 A로부터 떨어진 직선거리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뭐야? 2차원 분리란 말이야. 2차원 분리죠. 2차원 분리. 자, 그럼 2차원 분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예요? 2차원 분리. 각 성분이 운동량 보존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다 2차원 충돌이나 2차원 분리에서 중요한 거는 각 성분이 운동량 보존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축 따로 그리고 Y축 따로를 볼 건데, 이때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건 물리원 때 쌤이 운동량 파트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두 물체가 충돌을 할 때 A하고 B의 질량 B가, 예를 들어서 질량의 B가 2대3을 만족을 해요. 자, 그러면은 속도 변화량의 B는요, 변화량, 요거는 역수배라 했죠. 역수배. 몇 대 몇이 돼? 3대 2가 되겠죠. 아하. 자, 그러니까 A는요, 나중 속도가 계속 얼마가 돼야 되냐? B의 2배가 돼야 된다. 2분의 3배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동한 요 벡터에 대해서만 좀 따져보면은, 자, 어떻게 보면은 dr 나누기 dra 나누기 dt가 된단 말이야. 얘도 drb 나누기 dt가 되니까 얘하고 얘가 날아가서 결국에는 매 순간 RA하고 RB는 3대2를 만족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천천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얘가 VA고 얘가 지금 VB인 거예요. 매 초, 매 순간 요걸 만족을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매 순간 속도 B가 3대2예요. X축이든 Y축이든. 그리고 이동거리 B도 매 순간 X축이든 Y축이든 3대2가 돼야 돼요. 그럼 요걸 쓰면은 되게 문제를 빠르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의 X축 이동한 거리는 60이죠. 그러면은 B의 이동한 거리는 40이 되겠죠. 근데 이때 운동량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운동량 보존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240이야. 그러면은 3으로 나누면 80이죠. 80에다 2 곱하면 160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60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끝났죠. 이제 문제에서 질문한 게 A, B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루트 X축의 거리의 제곱은 100의 제곱이 들어가고 Y축의 제곱은 400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100 루트 1 플러스 4의 제곱 17이 되겠죠. 단 몇 번?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뭐예요? 축전기. 이거 너무 많이 풀었죠?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냥 하나 딱 잡은 다음에 하나 잡고, 전체 잡고, 하나 잡고, 약간 조그만 거 하고, 그 다음에 아예 다 포함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C토탈, 얘도 C토탈 이렇게 잡아서 풀라고 했었죠. 이거 그냥 풀이법이 다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뭔가 편입은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풀이법이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만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C 그럼 끝났죠. 자, 그러면 여기가 고전이, 여기가 저전이라고 따져봤을 때 이거는 이제 합성 전 요거 C토탈은요 C토탈분의 1은요, 자, 처음에 C분의 1, 그 다음에 C하고 요 C토탈은 무슨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죠. 자, 그러니까 C 플러스 C토탈분의 1 플러스 C분의 1 이렇게 식이 세워진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변수 단순화를 하면은 C를 1로 치환을 해버리면은 X분의 1 이퀄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 그러니까 요거는 1 플러스 X분의 3 플러스 2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그냥 통분하면 되는 거야. 1 플러스 X는 3X 플러스 2X제곱이 될 거고, 그럼 2X제곱은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퀄 0이야. 자,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근의 공식 쓰면 되죠. 근의 공식. 그래서 x는요 이제 2분의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b제곱 1, 그 다음에 ac 마이너스 ac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요게 답이 됩니다. 자, 그 답 몇 번? 네, 2번이 답이 되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보여줄 예제 1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하고 B가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A하고 B가 있다. 자, 그리고 물체 A는 높이가 R인 지점에 가만히 놓여 반구형 면을 따라서 낙하를 한대. 그 다음에
낙하한 A는 반구형 면의 가장 아래 지점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 B하고 충돌한 후에 한 덩어리가 돼서 다시 운동을 한대요. 이때 A하고 B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의 높이를 구하시오. 자, 일단 문제가 뭐예요? 반구형 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반구형 면은요, 매 순간 운동 방향에 대해서 수직 항력이 수직을 만족을 하니까 여기서는 뭐가 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된다? 보존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A가 B하고 충돌하기 전에 속력을 V라고 설정을 해요. A가 여기 내려와서 얘 속력을 V라고 해요. 그러면 B하고 무슨 충돌해? 얘네들의 한 덩어리가 된대.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말이야. 자, 그럼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고 서로의 질량이 똑같아. 자, 그러니까 속력이 몇 배가 돼? 2분의 1배가 되잖아. M짜리가 MV의 운동량이 2mv 프라임이 되면 v 프라임 2분의 1v잖아. 자, 그럼 속력이 몇 배가 됐어? 속력이 2분의 1배가 됐다 보니까 높이는 어떻게 돼요? 높이는 4분의 1배가 되죠. 왜 그러면 우리가 정지의 입장, 결국엔 어디서 정지하냐라고 물어봤죠. 정지의 입장에서 내려다 봤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H는 V제곱 나누기 2G를 만족을 하다 보니까 2G 값은 어차피 처음하고 똑같을 거고 V제곱에 대해서만 이제 보게 되면은 V일 때 R에 대응을 했으니까 2분의 1V일 때는 4분의 1R 만큼 올라갈 수 있어서 답이 몇 번?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 정도면 할만하죠? 네, 그래서 쌤이 오늘 맛보기 강의로는 여기까지 보여주도록 하겠고, 연세대학교 3개월 만에 합격하고 싶은 학생들은 쌤 강의 참고해서 공부하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 때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